그런 거 찍지 마. 그런 거 찍으면 평소에 흑역사 작대잖아. 어? 쌤 시비가 오는데요? 아이씨. 웃으면서 막 나가요. 우리 한 명 더 하는데 지금 시비. 지금 담수 좀 나와요. 민규 일어났어. 지금 담수 좀 나와요. 한 40분 동안. 너 갖다 발려. 누구한테요? 저 친구 쟤네들한테 발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려고 그래. 네. 제가 얘기했을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전화를 돌리죠. 일로 와봐야. 어디 나왔어? 때 전문 주파 거기? 오케이. 아 비겁한 새끼들. 자, 유형 2번. 팩스. 유형 2번. 우극한과 정확한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야. 그래서 대표 예제 2번을 보면 y꼴 f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1이라고 주어져 있고 한 칸 올라가서 여기가 a 그리고 또 한 칸 올라가서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가까이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fx가 6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네. 그럼 요 얘기는 a 플러스 1이 6이라는 뜻이니까 a 값이 얼마나 돼? 5가 되는 거죠. 그때 a의 값과 상수 a의 값과 구했지?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을 구해요. 500이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 빼기 1이니까 a가 5야. 5에서 1을 빼면 얘는 극한값이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5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은 4. 답은 5하고 4. 자, 다음 유제 2-1번인데 요거는 조금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다음 그림은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밖에 안 주어져 있는 경우거든. 네. 됐니?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0과 1 사이에서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일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역에 속하는 중요한 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를 만족한다고 되어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이런 함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함수의 이름은 우리 기함수예요. 기함수. 자, 기함수라는 건 무슨 함수냐면 여기 기라는 말이 홀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즘 책에는 기함수라는 표현도 있지. 원래 기함수라는 표현도 쓰지만 요즘 책에 보면은 기함수라는 표현보다는 홀함수라고 써 있기도 해요. 홀함수. 됐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거야. 이 홀함수라는 건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의 함수를 우리 기함수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야. 그럼 f-x는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그래프가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그래프랑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기함수, 홀함수라고 부르고
되니? 이 그래프, 이 홀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함수는 종류가 많지만 여기는 이 수투라는 과목은 다항함수만 나올 거거든. 물론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도 나오고 있긴 한데 뒤로 가면은 이제 유리함수 이런 거 안 나올 거야. 거의 다 다항함수만 나올 거예요. 되니? 그래서 이 기함수는 다항함수로 따지면 홀수차항만 있는 함수가 기함수. 홀수차항만 있는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 이꼴 3x 이런 놈. 얘는 홀수차항. 1차항만 있지? 이거 기함수. 또는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 x 세제곱 빼기 2x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얘도 홀수차항만 있지? 그럼 이거 기함수야. 그리고 기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따라서 얘도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게 모든 실수, 정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이 돼야 기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에다 대칭 이동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얘는 원점 대칭하면 여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여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에서 갈 때 fx 더하기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그럼 극한값이 1이 될 거고요. 0보다 작은 쪽이면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까이가? 0은 가까이가 더하면 1 얘가 답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근데 만약에 이 주황색 그래프가 없었으면 이런 극한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거 연습하면 되고요. 혹은 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거든. 굳이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 하더라도 내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마이너스 1가 가까이일 때 fx의 값은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마이너스 1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는 1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거든. 그지? 생각해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해요. 그냥 마이너스 0.9 이런 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 아니에요?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는 0.9니까 1보다 살짝 작은 놈이지? 그럼 1보다 살짝 작은 쪽이면 이쪽이죠?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된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얘가 기함수, 홀함수 이런 걸 이용해서 원점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나머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그리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마지막이란다. 미안해. 유형 3번.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하여튼 유형 3번.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성과 극한값 구하기. 자, 대표 예제 3번을 보면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마이너스 2, 1, 2, 3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구멍 뚫려 있고 함수값 여기 있고 다음에 2일 때 2 여기까지 밑에를
찍고 쭉 올라가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 기억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기억은 맞죠? 기억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극한값은 1이라고 존재하는 거잖아. 물론 함수값이 0으로 다른 함수값을 갖기는 하지만 극한값은 1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것이 존재한다? 맞는 거고요. 다음 니은에 x가 1로 갈 때의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니은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도 존재해요. 1로 갈 때면 이렇게 갈 때잖아. 그럼 정확한 오칸이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디귿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디귿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죠. 왜?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3이에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디귿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건 이음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다음 유제 3-1번은 함수 fx가 3-x, x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3-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3 빼기 x제곱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이야.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인데 왜냐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건. 그런데 그때는 이 그래프가 3-x예요. 이때는 fx가 3-x. 그럼 3-x가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3-x니까 하나, 둘, 셋 여기를 지나가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에이씨 그림 다시 그릴게요. 마이너스 1 다시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그때는 fx가 3-x라고 돼 있거든. 그럼 3-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가 1, 2, 3 쭉 해서 여기도 1, 2, 3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y 꼴 3-x예요.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x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 이때는 fx가 3-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는 3-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3-x 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니지 여기 구멍이 뚫려진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거 여기가 3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린 게 우리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됐니? a가 뭐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겠죠. 여기만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건 여기만 다르지. 나머지는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A가 -1일 때, 이때는 좌극한은 좌극한은 4고 우극한은 2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따라서 A 값은 뭐가 돼? -1. -1로 갈 때 극한값이 없다 이거예요. 답은 -1이에요. 이해되죠? 네. 자, 다음 3-2번. 오, 흉악스럽게 생겼죠? 맞아요? A가 0과 4 사이일 때,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제곱 빼기 a 더하기 a 빼기 16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다시 뭐라고 돼 있냐면 a 값이 0과 4 사이래요. 그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여기 절대값 x제곱 빼기 a 플러스 a 빼기 16 나누기 x 빼기 4의 값을 구하라. 그럼 잘 봐봐.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a의 값이 0과 4 사이래. 0과 4 사이의 숫자래. 근데 x는 어디로 하나씩 가까이 가? 4로 하나씩 가까이 가지. 그럼 x제곱은 얼마에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겠어요? 4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16에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런데 a의 값은 0과 4 사이니까 x제곱에서 a를 뺀 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a가 양수니까 절대값 값을 풀어줄 때 앞에 -9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냥 플러스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나는 이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제곱 빼기 a 플러스 a 빼기 16 나누기 x 빼기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사라질 거고 위에가 x제곱 빼기 16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리미트 x가 4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x 빼기 4 곱하기 x 플러스 4 나누기 x 빼기 4라고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 네. 그럼 리미트 x가 4는 아니지만 4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x 빼기 4도 0은 아니어서 얘랑 서로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에다 4를 넣으면 4 더하기 4는 8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넉나간 표정으로 추워서 그래? 화학 체질 어린이. 화학 체질 어린이. 야, 니네 그 올라간 거 축구 게임 첫 번째 게임은 언제야? 일정 정해졌어? 9월 달이래? 9월 며칠?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럼 몰라요? 아, 또 시험 기간하고 겹치네. 시험이 언제죠? 24일. 겹죠. 그래봐야 니네 뭐 그거 한다고 따로 모여서 연습하거나 그러진 않지? 근데 방학 때나 방학 전에 연습 이런 건 전문가가 있어요. 연습 경기? 그리고 연습해봤자 지금 정림 시간이에요. 시험 기간 연습해.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축구 선수들이 아니니까 밥만 먹고 축구만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 14페이지 가보시면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우리 수렴하는 함수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게 각각 극한값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똑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fx랑 gx가 두 개 함수가 다 수렴하는 경우야.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에 수렴하고 이걸 알파라고 쓴다는 얘기는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거잖아.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래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은 베타에 수렴하는 경우, 즉 fx랑 gx가 수렴하는 경우에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또는 빼기 gx의 극한값이 뭐가 될 거냐?
됐니?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한 거기 때문에 리미트를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리미트를 찢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으니까 나는 그 결과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우리는 되게 복잡한 함수가 있는 거야. 되게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 이 복잡한 함수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로 쪼갤 수 있는 거지. 그럼 각각의 수렴값을,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편리한 성질이에요. 자, 다음 2번은 뭐냐면 상수배야, 상수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야. fx 하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했어? 그럼 이 c는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처럼. 됐니? 그래서 이 c가 밖으로 끄집어내줘서 얘는 c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되는 거고, fx의 극한값이 알파였으니까 집어넣으면 c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수렴하는 놈은 앞에 상수배를 하면 극한값에도 상수배를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 시그마에서도 성립했던 성질이기 때문에 별로 덜 헷갈리지만 3번부터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내 선생님이 왜 자꾸 시그마를 언급하는 거냐면 나중에 적분에 가잖아? 적분에 가면 리미트하고 시그마 기호가 같이 붙어 다녀요. 최악이겠지. 시그마도 어려운데 리미트도 어려운 것 같고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 그게 적분이야.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곱하기 gx. 그럼 우리 시그마에서는 곱하기는 쪼갤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됐니? 근데 리미트는 곱하기를 쪼갤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이렇게 쪼갤 수 있고, fx가 알파, gx가 베타였으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 이게 세 번째 성질이야. 되게 편리한 성질이죠. 괴로운 표정 짓지 마. 네? 괴로운 표정 짓지 말라고. 괴로워요. 화장실. 좀 지랄. 안 되실게요. 안 되지. 자, 다음은 fx 나누기 gx야. 그럼 시그마에서는 나누기를 못 쪼갰었지만 리미트에서는 나누기를 쪼갤 수 있다.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그렇지. gx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건데, 단 중요한 거 절대 베타는 뭐는 안 돼요? 0. 0이면 안 되지. 왜? 베타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참고해. 위의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고 수렴할 때만 성립하고, fx랑 gx가 수렴할 때만 성립하고, x가 a보다 큰 쪽 우극한, x가 a보다 작은 쪽 좌극한, x가 무한대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도 모두 성립한다. 즉 x가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데로만 가면 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고,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놈이라도 그 복잡한 놈을 수렴하는 놈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찢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찢을 수 있는 함수로 변형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하여튼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할 거고. 자, 다음 네모 2번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x에다 a를 대입해보는 게 먼저라고 했죠. 대부분 함수값과 극한값은 똑같으니까 그냥 x에다 a를 먼저 넣어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x에다 a를 넣었을 때 얘가 요상해지는 놈들이 있어. 됐어? 어떤 값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거기 첫 번째 보면 0분의 0꼴이라고 돼 있는데 0분의 0꼴의 극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이런 걸 계산하라고 시킨 거야. 그럼 x에다 1을 넣어보잖아요. 그럼 분모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버리네. 됐니? 그러면 일단 넣어서 계산한다 그러면 얘를 0분의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됐니? 근데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죠. 됐니? 그래서 이 0분의 0꼴의 극한은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면 야 어차피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고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인수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네.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분의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네. 그러면 분자와 분모를 모두 0으로 만드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분자와 분모에 다 있으니까 이 인수끼리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라고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0분의 0꼴은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 가능하게끔 돼 있어? 이건 무조건 약분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0분의 0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변형을 해서 약분을 하면 돼요. 다만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식을 변형시켜야 되잖아. 그 식의 변형에 뭐가 있는 거냐면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와 유리화라는 걸 하면 약분될 수 있는 형태로 무조건 바뀌어요. 네. 나 저거 켰니? 켰어요. 켰어? 메모리. 왜 자꾸 지금 화장실 좀. 안 된다고? 6년 뒤 이제 안 갈게요. 엄청난 약속. 한번 다녀오면 안 갈게요. 그럼 너 다음에 또 아니 약 각 썼어. 너 다음에 또 화장실 간다고 할 때는 사인. 다음에 또 화장 너 나한테 문자로 보내. 다음에 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네.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네. 시키란 말이야. 이건 너무 세잖아. 야 이제 화장실 가서 치킨 쏠리나. 아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편의점 과자 하나씩 쏴. 편의점이란다. 저기 뭐야 자판기 과자 하나씩 쏴. 네. 나한테 문자로 보내. 네. 아니 편의점이 아니라 자판기 과자 시켜. 편의점 과자 사면 나 비싼 거 먹어도 돼? 아니요. 해볼게요. 저 쌍놈 새끼. 광고가 억울하겠다.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하면 반드시 약분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약분이 안 되면 0분의 0꼴이 안 나와. 됐어? 그래서 거기 보면 유리식은 분자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한 다음 약분한다. 약분에다 동그라미. 무리식은 분자 분모 중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유리화하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화해서 약분하는 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루트 x 빼기 1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됐니? 그리고 루트가 있으니까 이건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빼기 1이 되는 거고 밑에는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또 x 빼기 1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에다 a를 넣었더니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서 약분을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이런 놈이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여기는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왜 x 플러스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가면 y도 무한대로 가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 빼기 1이야. 그럼 무한대 빼기 아니 x 빼기 1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x 빼기 1도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무한대로 가는 거 맞죠? 됐니?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잘 봐봐. 우리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얘를 이용하는 거거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잘 봐봐. 우리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 되는 건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만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fx 이꼴 x분의 1의 그래프거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fx의 값은 어디로 하나씩 가까이 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죠. 됐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니까 나는 이거를 이용해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이놈의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x로 나눠주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안 돼, 시끼야. 낙서하지 마, 이씨. 낙서하셨어요. 뭐 했어? 구멍에 길로 넣어봤어. 저 미친 새끼. 안 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x분의 1 여기도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지? 여기는 1도 뭐하는 놈? 이것도 수렴하는 놈. 여기는 x분의 1도 수렴하는 놈. 여기는 1도 또 수렴하는 놈. 여기는 x분의 1도 수렴하는 놈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아까 1번에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각각의 수렴값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과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얘도 우리 분자분모를 이번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야 될까요? x로 나누는 거야. 그럼 x로 나눠주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x분의 1 위에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때 x분의 1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는 무한대니까 1 더하기 0분의 무한대 더하기 0을 하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클 때는 발산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3분의 x 플러스 10 또 이런 놈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3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도 다 수렴하는 놈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1 더하기 1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에서 1분의 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번 분자 분모를 x 또는 x제곱 또는 x의 n승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매우 귀찮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 두 번째 애처럼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해.
다음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을 수렴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 이때는 최고창의 개수에 비해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최고창의 수가 1, 여기도 1이니까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위에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분자분모를 뭘로 나누거나 이럴 필요 없이 어차피 2차분의 2차니까 분자분모와 차수가 똑같지? 됐어?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만 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최고창의 수가 1, 분모는 분자는 최고창의 수가 3이니까 계산해서 3 요놈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굳이 분자 분모를 또 뭐 x 제곱으로 나누거나 x로 나누거나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됐어? 위에가 분자가 차수가 크면 발산, 분모가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 최고차의 개수에 비에 수렴한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분에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에 수렴한다. 이걸 그냥 외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네. 굳이 매번 똑같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음 3번은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괄호 열고 x 세제곱 빼기 x 제곱 이런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무한대를 세제곱해도 무한대고 x를 제곱하는 것도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이때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 세제곱이니까 최고차로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얘가 1로 수렴하는 거거든. 네. 근데 얘는 무한대잖아. 그러면 곱하면 얘는 뭐가 돼?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단 최고창으로 묶어보는 거야. 되니? 그런데 문제에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언제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열고 루트 x제곱 플러스 3 아니지 3x 플러스 1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앞에 것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요. 그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뭘 해보면 돼요? 유리화라는 걸 해보면 돼.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내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안 했어. 그냥 유리화라고 했어. 이건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위에는 3x 플러스 1만 남고 밑에 루트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x 유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무슨 꼴로 바뀌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만 남기는 거니까 루트 x 제곱은 1차죠. 맞아? 그래서 x의 개수가 뭐인 거야? 1인 거야. 루트 1인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여기도 1분의 위에는 3.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보는 거고 분자 분모 중 모르식이 있는 경우에는 근호가 있는 근호를 포함하는 쪽을 유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분자가 됐던 분모가 됐던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럼 유리화를 하면 더 이상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유리화를 하면. 네. 자, 다음 4번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거든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 x 곱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거야. 아니지.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꼴들은 우리 뭘 해보면 돼 거기? 이런 꼴로 변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통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다가 곱하기 여기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b니까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통분이라는 변형을 하면 0분의 0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0, 0, 약분을 달라하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에다 a를 대입했더니 평범하지 않은 형태가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의 극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정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부정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분의 모꼴,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혹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야. 이 네 가지를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이걸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태는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형태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형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0분의 0꼴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 얘는 약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비교, 분자가 차수가 큰지 분모가 차수가 큰지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크면 우리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분자가 차수가 크면 발산하는 거고,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창의 개수에 비해 수렴한다.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거 두 개 꼴은 변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형을 하면 이런 꼴 또는 이런 꼴로 바뀌어요.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얘는 변형하면 무조건 바뀌게끔 돼 있어요. 됐어? 그래서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이런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몇 분이에요? 56분이요. 56분? 네. 거짓말. 사기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요. 솔직히. 일단 여기서 끝내긴 할 건데 지금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종치면 가세요. 네. 쌤.